이번 시간에는 JLK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는데 그때 한번 이런 기업이 있다 소개해드린 뒤로 JLK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JLK 조회수가 제 여태까지 조회수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보면 그만큼 이 급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아무래도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 보니까 관심이 좀 몰리게 된 것 같아요. 이 JLK라는 회사가 최근에 물론 증시 안 좋은 이벤트가 있어서 급락한 것도 있지만 왜 이렇게 1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냐, 그럼 이 회사의 펀더멘탈, 즉 이 회사의 문제는 없는 것이냐, 계속 투자해도 되는 것이냐,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한 화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참고 저도 JLK라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고요. 저도 처음에 보통 주식을 처음 살 때 정찰병을 보냅니다. 일단 이 기업에 관심이 생기고 좀 알아볼 만한 기업이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주식을 한 주를 보통 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통 가격은 떨어져요. 왜냐면 많은 분석을 거치지 않고 일단은 제 관심을 두기 위해서 제 증권 계좌 잔고에 보이게 계속 놔두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를 사다가 저는 처음에 주식 가격을 9,000원대 한번 넣어봤어요. 그때 처음 발견해서. 근데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물론 그때 아직까지는 완전 적순, 아직 100억, 70억 적자 내는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때는 거의 3,000원 후반 정도, 그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한 6,000, 7,000 정도에서 횡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싶어서 그 정도 조금씩 그때 더 추가 매수하고 하는데도 요즘 안 좋은 이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더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좀 더 관심 있게 더 분석해보고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JK 기업이라는 데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보았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일단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AI 의료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부가 있거든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이제 영상을 MRI 영상, 그런 CT 영상, 엑스레이 그런 의료 장비로 찍은 그런 정보를 이런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의사들의 진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플랫폼이다.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원격으로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인데 말 그대로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이제 원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원격으로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원격으로 우리의 촬영 사진들, 그 의료 데이터들을 이제 데이터 형식으로 그런 분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공지능 토탈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즉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공 처리하고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서비스 해주겠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제 JK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세 가지가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세 가지 서비스가 서로 연계적인 그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대학병원들을 상대로, 그리고 지금은 데이터 산업 쪽으로 자율주행이나 모빌리티 산업이나 이런 쪽에도 보안 분석 솔루션 이런 쪽에도 이제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핵심 기반이 회사이긴 한데 그런 데이터 산업 쪽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B2B 쪽 기업이나 그런 병원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나중에 우리 이런 규제들이 있잖아요. 보험 그런 적용 이슈 문제나 아니면 그런 기술 인프라 문제나 여러 가지 규제 샌드박스가 좀 풀리면 나중에 원격 이런 인공지능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좀 큰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세 가지 사업 모델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아직까지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설명드렸을 때는 이 회사를 만약에 관심 있게 보신다면 무조건 장기 투자다. 최근 1년, 2년 만에 좀 많이 올랐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좀 아직은 더 힘들지 않을까. 좀 더 오래 기다려야지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개요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드렸고요. 보통 이런 솔루션을 이 회사처럼 JK처럼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면 정말로 수많은 연구 기간도 필요하고, 그런 아까 말한 것처럼 MRI 영상, CT 영상, 하드웨어 장비와 소프트웨어의 연계를 또 분석을 하고 그와 기반한 사람들의 데이터를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걸 알고리즘화하는 데 시간까지, 그리고 그 알고리즘화한 그 최종 기술들을 식약처 인증이나 미국 FDA 인증, 유럽 인증, 이런 인증받는 시간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너무 많이 걸리는 사업이에요. 미래가 너무나도 유망한 AI 의료 산업인데 그 과정은 절대로 순탄치 않다. 이제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그 과정까지가 너무 순탄치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 회사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거겠죠. 매출은 별로 없는데 쓰고 있는 비용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왜 이 주가가 왜 이렇게 주춤하는 거야,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때 가장 큰 이유는 버는 돈은 별로 없는데 쓰는 돈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이거 언제까지 일해야 되나 라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주가가 올라가려면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올라가거든요. 그 상황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저번에 설명드렸을 때는 한 1,100억 정도였는데
지금 896억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미국 디폴트 위기나 이제 중국의 그런 부동산 부채 리스크나 환율이 완전 급등하고 원자재가 급등하고 시장에 엄청난 불안한 상황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증시가 엄청나게 조정이 됐었거든요. 많이 빠지고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 그래서 JLK 같이 아직은 재무지표가 확고하거나 그리고 이런 중선주들은 영향을 훨씬 많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주가가.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896억, 19년 매출을 보면 이제 2억, 그리고 20년 매출 때 45억, 매출이 확 성장했죠. 작년 하반기에 이제 매출이 확 상승된 그런 공시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적자가 100억, 22년 매출액에서 45억이고 적자가 마이너스 76억 정도. 그래서 21년 매출액에서 지금 이제 공시 확인했을 때 반기 보고서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3.6억이다. 근데 20년 반기 보고서 작년 상반기죠. 작년 상반기 보고서도 3.1억 정도.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보다는 조금 높았는데 근데 지금 벌써 하반기 10월 18일이잖아요. 그럼 하반기에도 20년 매출이랑 비슷하게 내려면 지금 10월, 11월, 12월에 매출이 미친듯이 쌓여야 되는 제 생각에는 20년 매출액까지 비슷해지면 다행이고 한 10억, 20억만 넘어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원하는 매출액이나 순이익은 아직까지는 적자 구조다. 지금까지는 여태까지 받은 투자금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가의 저조한 모습, 계속 하락하는 모습 요인은 일단 근본적으로 회사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유의미한 매출보다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적자 요인을 한번 적어봤는데 매출은 적은데 비용이 많다. 19년 판관, 그러니까 판매와 관리 비용 그런 거 이제 판관 비용이 이제 110억이 들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20년에는 120억, 좀 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볼게요. 적자 요인에 대해서. 적자 요인에서 살펴봤을 때 16년, 17년, 18년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18년에 49억, 19년에는 110억, 20년에는 120억. 왜 이렇게 증가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급여가 이제 19년, 20년 위주로 봐볼게요. 19년, 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급여가 27억이에요. 19년. 그리고 20년에 34억. 퇴직급여도 19년, 20년 10억. 4.6억. 근데 주식 보상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돈은 많지 않으니까 그 스톡 옵션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 이런 걸로 주거든요. 그래서 주식 보상비가 19년, 20년에 20억, 23억씩 꽤 많은 비용을 차지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100억 정도 드는데 그 중에서 급여하고 주식 보상비가 각각 20몇 억씩 차지한 것을 보면 이제 인건비하고 주식 보상비 사실 주식 보상비도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보상비하고 인건비가 전체 판관비의 한 40%를 차지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적자 요소에서 가장 큰 판관비 110억, 120억 정도 하는데 이 비용이 과연 허투루 쓴 것이냐 아니면 지금 스타트업 규모에서 이제 연구 비용과 인건비에 투자할 시간인데 그 시기에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 근데 주식 보상비나 인건비에는 많이 들어가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상장 회사에는 임원들의 보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 사회이사, 감사이사 이런 이사들의 그 연봉을 봤을 때 아직까지는 회사가 매출은 최근에 좀 성장하긴 했는데 이사님들 연봉이 평균 한 2억, 3억대로 좀 많이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3년, 4년, 5년 뒤에 회사가 점점 커가고 그럴 가치가 있다면 물론 그러실 수도 있고 주주 입장에서는 그 대표 이사님들 너무 일찍 급여를 많이 가져가시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해서 좀 아쉽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건비적 요소죠. 급여 측면, 주식 보상비 측면 그리고 또 연구개발비 측면에서도 한 20% 정도 들었어요. 25억, 24억. 그래서 연구개발비는 이해가 가요. 초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연구개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인력개발비, 주식보상비 60 몇 % 정도는 어느 정도 이런 예상되는 비용에서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 대표이사들 분들이 이제 미래에 회사가 정말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이제 다 이해되고 용서되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 초기에는 좀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렇게 적자 요인을 살펴봤을 때 재무적 요소에서 판관비 그런 상태 디테일을 봤을 때 R&D 구조나 인건비 구조 측면에서 많이 나갔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매출 증가 요인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주가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요소. 일단 작년 10월에 이제 JLK의 장점 중에 하나가 전립선암 이쪽 측면의 진단 솔루션으로 JLK가
독보적으로 유일하다고 좀 하더라고요, 기사에서. 그래서 이쪽에 FDA 승인이 작년부터 승인 들어가고 있는데, 이 승인이 잘 돼야지 미국 시장을 진출할 수 있고 세계적 시장에서 진출할 수 있다 보니까 FDA 승인이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DA 승인이 좀 잘 되고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다 보면 주가에 호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보험 수가라는 문제인데, 보험의 적용 여부,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AI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 우리 일반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때 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아직까지 좀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AI 의료 회사는 이 보험 수가가 적용돼서 계속 이제 더 큰 시가총액, 더 큰 가치 평가를 받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AI 의료 시장이 커지려면 이런 보험 수가 이슈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인프라 쪽도 아직까지는 좀 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데이터가 워낙 크고 AI 의료 데이터가 개인적인 그런 정보를 활용하기도 하고, 기술적으로 클라우드 서버나 전체적으로 어떤 서버도 받쳐줘야 하고, 또 실질적인 뭐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시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 수가 이슈, 데이터 인프라, 기술 문제, 그리고 비대면 의료 규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산업적으로 이런 장벽들이 좀 허물어져야지 이 제1기를 포함한 AI 의료 회사들이 좀 더 커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매출 증가 요인이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요 포인트들이 이런 게 있다 한번 정리해봤고요. 그래서 그럼 20년에는 어떤 매출처로 이렇게 큰 거야? 제1기가 그걸 먼저 확인해보려고요. 그래서 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AI 뇌 분석 솔루션 납품했고, 한신 메디피아라는 이제 건강검진 그런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치매 분석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작년에 태국, 인도, 쿠웨이트, 미얀마 이쪽에 폐질환 쪽으로 이제 매출이 있었고,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서울 디지털 재단, 그리고 일본 기업의 이제 닥터넷이라는 원격 의료 서비스 회사랑 파트너십 맺었고, 그런 GR잼이라는 회사랑 이렇게 또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위쪽에서는 이런 자율주행 관련해서 자율주행이 아니라 그런 AI 의료 쪽으로 그쪽 중점을 썼고요. 그 밑에 부분에는 그런 자율주행 데이터 쪽, 라벨링 용역,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쪽으로도 계속해서 계약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AI 의료 중심 기업은 맞는데, 그런 AI 의료 시장에 사용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기술들이 다른 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산업에서도 자율주행이나 뭐 다른 제조업에서도 이렇게 팔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16.6억 원의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대웅 제약을 통해서 거래를 조금씩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기 보고서에는 아직까지는 3.6억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데이터 산업진흥원 계약도 하반기에 걸쳐서 나눠서 인식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또 다른 계약을 어떻게 체결을 하냐, 그리고 그 경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고, 아직까지는 매출이 이제 2억 하다가 45억 확 성장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 구조인 것은 변함없고, 그리고 이 회사가 커가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미국의 FDA 승인, 중요한 이런 승인이 좀 더 해결됐으면, 그런 문제가 있고, 보험 수가 문제, 데이터 인프라, 비대면 의료 규제 문제, 아직 이런 몇 가지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이 있다. 하지만 그래도 거래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걸 보면 또 이제 정부 국책 과제 그런 연구에도 이런 선정돼서 21년부터 25년 말까지 그런 총 연구 개발비가 한 30억 정도, 단위가 1,000원이니까 1,000원 하지만 30억 정도인데, 정부 출연금이 23억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정부의 국책과제 선정으로 연구 개발비도 꽤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뭐 긍정적인 면인 것 같고요.
또 긍정적인 면으로는 정관, 이제 회사의 정관이 회사의 그런 내규 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회사의 정관 법에서 이제 임시주주총회에서 21년도 6월 달에 이제 분기 배당 제도 신설을 했더라고요. 이익 배당의 지급 시기 신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회사가 지금은 적자이지만 앞으로 순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이 돈을 벌고 나면 그 돈을 이제 주주들한테 환원하는 그런 배당 정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정관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바꾼 것을 보면 이 회사가 점차적으로 이제 순이익이 생기고 그런 잉여금이 생기면 주주분들한테 배당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니까 좀 이런 면은 긍정적인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JK라는 기업에 대해서 저도 투자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불안하게 되잖아요. 사람 심리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 회사의 리서치 시간을 꽤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JK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모든 그런 소스를 통해서 최대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서치가 최대한 좀 시간 많이 걸리긴 했는데 일단 회사의 주요 영역을 좀 봐볼게요. 의미 있는 거 위주로 좀 체크해봤어요. 2014년에 설립되었고요. VC 5개 기관에서 65억 원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벤처 캐피털 투자 회사들이 상장 전에 이제 투자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시리즈 A 첫 번째 단계로 65억 원 투자 유치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되게 인정받았다, 좋은 기업이다, 유명한 기업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고 그리고 보건산업진흥원 및 또 벤처캐피탈 회사들한테 또 시리즈 B로 90억 원을 또 추가로 투자를 유치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고려대학병원과 MOU 체결하고 어떤 인증을 획득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네, 내용이 꽤 많아요. 그리고 19년 미국 미주리 대학병원 임상시험 이런 계약 체결했고 일본 히타치 기업 되게 큰 기업이에요. 일본에서. 그런 글로벌한 기업인데 의료 장비 쪽도 되게 하거든요. 그래서 히타치사와 인공지능 기반 의료 플랫폼 사업을 위한 독점 MOU 체결. 일본 시장에 히타치와 함께 많이 좀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연구개발 이런 기술 체결, 그리고 3차로 시리즈 C로 이제 벤처캐피탈 5개 기관에서 또 200억 투자 유치를 해요.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65억 투자 유치, 두 번째에서는 90억, 60억, 90억, 이번에 200억까지 투자 유치를 합니다. 그만큼 첫 번째 투자, 두 번째 투자를 거쳐서 되게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계속 내다 보니까, 그리고 미래가 계속 기대되다 보니까 이런 투자하는 회사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벤처 캐피털 투자 회사들은 상장하고 나면 실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때는 이제 그런 VC 회사들이 그때의 가능성을 계속 투자를 했었다, 이런 내용이고요. 사실 너무 많아요. 대부분 어느 곳에서 선정했다. 그리고 유럽시 의료기기 인증 획득 계속 받고 있다. 물론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어쨌든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는 인증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히타치 사통에서 일본 병원에 납품하고, 인도 정부 업스케어, 싱가포르, 인도 정부,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계속 인증 획득하고, 유럽 쪽 인증 획득하고, 19년 말에 코스닥 시작 상장했죠. 그리고 미국의 클린턴 재단에서 그런 공개 입찰에서 1위 선정했다. 그래서 사업화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호주 인허가 획득, 태국, 인도, 쿠웨이트, 미얀마, 그리고 뉴질랜드 인허가 획득. 정말 많은 나라에서 인허가를 획득했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최대한 인증을 획득하고 있고, 그리고 규제나 여러 가지 보험 수기 문제나 이런 장벽이 허물어지면 즉시 매출을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터키 의료기기 품목허가 등록, 일본 원격 의료,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십 체결, 제가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든데 인증 과정은 그만큼 정말 많이 했고, 성과는 이제 매출엔 나타나지 않지만 매출을 발생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들은 꽤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파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 외국민
대상 원격 의료 규제 샌드박스 통과되는데 이런 거 하나가 통과되면서 점점 다른 것도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1년 반기 보고로 봤을 때 합계 단위가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작년에는 45억 나왔는데 지금은 3.6억 정도다. 근데 하반기 매출 인식이 이제 계속될 수 있으니까 이제 판매 전략은 저 연역에 나왔던 것 같이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와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그 의료 장비 회사에 솔루션을 탑재시키면서 하는 거고, 그리고 그래도 단일 업체로는 세계 최다 수준의 49개 인공지능 의료 분야의 인허가를 획득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국, 유럽, 터키, 호주 수많은 나라에서 인증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회사가 이제 점점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그런 준비는 잘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해외 전시회에서 또 그런 북미 영상의학회 전시회 그리고 유럽의 영상의학 전시회에서 계속 바이어를 계속 발굴하고 있다. 그리고 협력 네트워크,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대형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런 대형 IT 업체들과 정부기관 등에서 또 이제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증을 받으면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 이게 좋은 내용들이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수주 현황을 확인해 보면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봤을 때 모빌리티 데이터 포함 쪽으로서 여기서도 계약이 단위가 100만 원입니다. 한 5.7억 정도.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의 이제 데이터 기반이 좀 어느 정도 거래액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주 총액이 이게 20년 말부터 22년 말까지 이게 첫 번째는 22년 말까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대부분 21년 이번 해 말까지 이루어지는 계약들입니다. 그래서 수주 총액 중에서 한 30억이 있는데 100만 한 수주 잔고 11억 정도 남았다. 그래서 수주 잔고가 11억이 남았는데 이 11억이 이제 21년에 얼만큼 반영되는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새로운 계약들이 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그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0월에 이제 세계 유일 전립선암 진단 솔루션 FDA 승인 진행 중이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제 이런 전립선암이 이런 병 걸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솔루션이 도입되면 정말 혁신적으로 정말 단시간에 더욱더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JK가 국내 최초 마이크로소프트와 전략적 협업을 통해서 AI와 병을 짓는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매출에 영향을 끼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의정부 의료대학병원과 손잡고 이제 건축 짓는데요. 근데 건축 짓고 이것을 도입하고 처음에 테스트하고 또 어느 정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미래에 대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좋은 토대를 짓고 있는 행위는 맞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제 21년 3월에 이번에 3월에 JK가 세계적인 이제 그룹이죠. 독일의 지멘스 그룹이 이 지멘스 회사 안 건드리는 사업이 없는데 이제 헬스케어 이쪽 의료 쪽으로도 꽤 많이 해요. 그래서 지멘스와 공식 채널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런 지멘스 인더스트리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반 이런 이쪽 회사랑 계속 협업을 한다. 그러니까 지멘스 통해서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JK 홈페이지가 좀 세련되게 바꿨더라고요. 지난번에는 설명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좀 홈페이지를 다시 갖고 나서 여러분들도 JK 홈페이지 회사에 다시 들어가셔서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여러 가지 병원들이랑 다 협업하고 있고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지멘스, 일본 히타치 세계적인 기업들이랑 이미 협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말을 많이 해서 힘들긴 한데 그 주요 제품 등의 현황을 보시면 일단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이 33%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산업 보안 분석 솔루션, 데이터 쪽. 그래서 이쪽이 오히려 62% 정도 구성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의료 분석 솔루션이 이제 JK의 핵심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이 커지려면 이
매출이익이 점점 커지려면 아직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런 저해 요소 있잖아요. 매출 증가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아직 FDA 승인이나 여러 가지 좀 더 받아야 되는 승인 여부나 인증 여부. 인증 지금까지 정말 많이 받았는데 아직까지 뭐가 더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그런 FDA 승인이나 그런 인증 문제들도 아직 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보험 수가 문제. 이거는 미국에서는 좀 어느 정도 좀 적용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보험 수가 이슈 문제. 그리고 세 번째로 데이터 인프라 기술 포함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 비대면 의료 규제 문제들 한 네다섯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네다섯 가지가 단기간에 풀려지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풀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하나하나가 부셔지면서 이제 매출의 긍정적인 산업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글로벌 IT 회사, 의료 장비 회사들이랑 네트워크를 꾸준히 체결하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회사는 일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오늘 리서치만 한 3시간을 했는데 오늘 리서치 통해서 확실히 JK가 매출은 아직 못 내고 좀 비용적 판관비 측면에서 좀 대표이사님들이 이제 매출에 비해서 좀 많이 가져가신다는 걸 느껴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은데 그래도 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공시들이나 그런 자료들, 제 기사나 이런 거 봤을 때 사실이라면 네, 좀 그래도 JK가 일은 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주주님들 또 이런 이 JK를 투자하시는 분이시거나 앞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처음에 투자하실 때 정찰병을 보내시고 이제 점점 분할 매수로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고 이제 장기적 관점을 계속 바라보셔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사라고 해도 그 회사의 주식을 좀 더 싸게 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분산 투자를 할 때 종목에 대한 분산을 하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그 주식을 투자하는 그 시점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거니까 분할 매수하시면서 좀 만약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얼마나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 제 생각에는 최소 3년 이상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보셔야지 좀 넉넉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 이거 공유를 잠시 멈춰볼게요. 공유 멈추기 전에 미국 회사들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 세계 경쟁 회사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국의 뷰노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제 미국 뉴욕 거래소에 뭐랄까요 BFLY라는 티커로 버터플라이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는 초소형 초음파 의료기기라는 그런 장비로 이제 어느 정도 의료 장비를 초소형화 시켜서 하는 그런 혁신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도. 그래서 지금 시총 2.4조 그리고 뱅가드나 피델리티 매니지먼트 같은 세계의 굴지의 투자자들이 대주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뉴욕 거래소에도 이런 의료 혁신 기업들이 상장돼 있다. 그리고 헐트플로우라는 회사는 관상 동맥 분석 솔루션이 특화되어 있는 회사인데 최대 AI 의료 영상 분석 솔루션 회사예요. 상장 예정이고요. 시총은 한 2조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매출은 100억 넘는 것 같고 이제 올해 21년 400억 예상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미국 회사들은 아무래도 매출이 JK보다도 훨씬 크고 미국 시장에 속해 있고 이미 좀 많이 앞서 있다 보니까 매출도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규모 나와 있고 이미 FDA 승인 좀 받았고 그래서 이런 경쟁 회사들도 있는데 근데 JK의 기술도 이만큼 클 수 있는 포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처음에 계속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왜 이렇게 끝없이 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불안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불안하면서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별의별 걸 다 찾아봤어요. SBS에서 옛날에 소개한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찾아보고 대표이사 인터뷰 영상 찾아보고 이 회사 진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생각까지 들어서 여러 가지 찾아보는데 그래서 회사 뭐 일은 그래도 계속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공유 중지하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영상 시간이 길긴 한데 네이버 한 번만 더 먹어볼게요. 인터넷이 일단은 그러면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최근 JK가 한 5,800원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찰병을 보내고 분할 매수하는 시점에는 너무 좋지 않을까. 사실 저는 좀 비중을 한 몇십만 원씩 주기적으로 계속 샀었는데 한 7천 때부터 조금씩 계속 넣었었는데 지금이 오히려 좀 더 좋은 타이밍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 회사에 관심이 있으시고 장기적 관점으로 계속 바라보실 분이라면 분할 매수하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한 기업인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도 제가 알 수 있는 최대한 자료로 일단 한번 확인해봤고요.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이 회사가 여러 규제나 장벽이 좀 무너지고 인증 같은 과정을 더 많이 받아서 의미한 기업으로 좀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JK라는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JK는 이 정도까지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른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